여러분, 미국 뉴욕 증시가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악재였던 은행의 유동성 공포를 잠시 잊고요. 3일 연속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S&P 500 주가 맵은 거의 모든 섹터들이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주 종가 기준 비교해서 이번 주 S&P 500과 나스닥의 주간 퍼포먼스는 나란히 3.3%씩이나 상승했습니다. 시장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도 미국 은행 두 곳의 파산이 시작된 3월 10일부터 급격히 상승했지만요. 미국 연준, 미 재무부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뱅크런 초기 진화 안정화 조치를 빠르게 실시한 덕분에 은행발 시장 악재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ETF 미주로브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 제작 중인데요. 어제를 포함한 주간 미 증시 상승 요인을 살펴보고요. 제가 투자하고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사인 미국 ETF 삼형제 다음 주 투자 방향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영상이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월요일 개인 유튜브 방송 치고는 아주 긴 20분짜리 영상 후반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현재 시장에선 악재 3가지와 호재 3가지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시장의 3가지 악재는 가장 큰 이슈인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 여신 리스크와 경기 침체로 야기되는 시장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중국발 하반기 인플레이션이고요. 시장의 호재는 은행의 대량 예금 인출에 대한 당국의 발빠른 시장 공동 조치와 바이든 대통령의 3년차 주가 하방 리스크 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의 종착역이 거의 도착했다는 신호가 기준금리 선물에서 이미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시장의 악재가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요.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은행발 리스크 폭탄 돌리기가 미국 은행에선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위기까지 출발해서 유럽에선 크레딧 스위스 은행 파산과 도이치뱅크 유동성 위기, 그리고 다시 미국 서민은행 찰스 스왑까지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바라는 물가 잡기용의 인위적 경기 침체가 금융시장 위기 증폭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에 투자심리 개선의 호재인식이 있었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경제지표 PCE 개인 소비지출이 시장 전망치보다 양호하게 발표되어 주중 후반의 시장 상승을 자극시켰습니다. 최근 시장 악재였던 은행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대량 예금 인출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한국도요. 신협, 수협, 새마을과 같은 중소형 은행들은 5대 시중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예금보다는 상업용, 주택용 대출을 사업자 대출들의 항목으로 다소 편법적인 방법 동원해서 늘려왔습니다. 미국의 경우도요. 이번 은행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중소형 은행이나 시장 특화 은행들이 상업용 여신이나 특정 여신에 치중한 경영은 사실이지만요. 아무리 재무 상태와 자본 건전성이 좋은 대형 은행들도요. 예금자율이 막힌 돈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대출, 국채, 모기지 저당 채권과 같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시켜놓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위기에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낀 모든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돈을 인출하겠다고 하면 견딜 수 있거나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은행은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을 거고요. 미국 금융당국도 이런 메이저 은행들이 당장 아파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무너져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은행이 망하면 미국 자본 패권 근간뿐만 아니라 미국 아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실전 투자 이야기를 해보면요. 크게 수익 본 것 같지도 않은데 지수 중심의 차트상 S&P 500은 저점 대비 이미 17% 상승, 고점 대비 14% 하락으로 이미 베어 마켓은 벗어났고요. 나스닥도 어느새 저점 대비 21% 상승, 고점 대비 24% 하락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 우량 100 종목의 1일 실적 3배를 추종하는 TQQQ도 작년 가을부터 지난달까지 $20 이하일 때 용기를 가지고 분할 매수한 분들이 지금 수익권이듯이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우량주가 하락할 때 매수할 용기를 못 내면 절대 반등장 또는 상승장에서 수익의 웃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TQQQ나 BNKU 모두 시간의 문제이지 절대적으로 수익이 나는 게임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ETF 삼형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욕심 없이 저는 변동성 레버리지 투자는 작년 8월 랠리 지점까지만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자체에 투자하는 나스닥 1일 실적의 3배를 추종하는 든든한 TQQQ와 매달 배당의 재롱을 보여주는 막내 JPI는 수량 변동 없이 9,179주 200주 그대로이고요. 3월 중순부터 용기 있게 입양한 미국 탑10 은행들의 1일 실적 3배를 추종하는 현재 월가의 찬밥 신세 작은형 BNKU는 어제도 초반 하락 시에 120주 추가 매수해서 820주 보유 중입니다. ETF 3형제 모두 수익권인데요. 특히 TQQQ는 1달러 상승에 1,000만원씩 자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25%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4월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 구간은 끝났기 때문에 제 평단가 52.23달러 이하가 오기 전까진 JPI는 매수하지 않을 거고요. 서브 계좌에선 TQQQ 5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는 25달러 지점과 BNKU 16달러 이하에선 적극적으로 다시 분할 매수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영상 업로드했던 나스닥 종합의 엘리엇 파동 차트를 기억하십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된 후 개인 투자자들이 살펴보아야 할 나스닥 기술적 분석은 엘리엇 파동인데요. 재작년 11월 고점 16,767을 찍고 하락 1파, 반등 2파, 긴 하락 3파, 반등 4파, 추가 하락 5파, 그리고 반등 A, 하락 B, 반등 C, 12,200선의 반등 C가 상승 1파의 시작점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의 변동성과 주가의 추가 하락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요. 주가 하락 시마다 원칙 있는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지금 미국 주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구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항상 주가의 바닥은 투자자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고요. 연준이 미국 주가 우상향의 가장 큰 주가 조작 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미국 주식의 상승을 믿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상식적인 미국 주식 투자 장기 문화를 응원합니다.